예제 파일을 다운받아야겠죠. 그래서 영진닷컴 사이트에서 예제 파일을 먼저 받을게요. 요거 그냥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검은콩 상품, 그냥 검은콩이라고 하기보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기, 지금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요렇게를 봅니다. 오늘은 요렇게 두 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좀 들어갈까요?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로 가주세요.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영진닷컴이라고 적겠습니다. 영진닷컴. 그러면 이 책의 출판사인 영진닷컴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 밑으로 휠을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에 부록 CD 다운로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부록 CD 다운로드, 이거를 클릭.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예제 파일들이 여기 쭉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책의 예제잖아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다가 쓱 하고 적고 검색을 해주세요. 쓱이라고 적고 검색. 물론 책 이름을 다 적어도 되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쓱 적고 검색. 그러면 쓱 하고 싹 배우는 시리즈들이 쫙 보이는데, 그 중에 번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것 같아요. 6964번이 저희 그 책의 예제죠.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여기 옆에 부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그럼 이제 다운 받기만 하면 돼요. 이 CD 원점집을 클릭 하시고,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희 폴더에다 넣어 놓을게요. 문서에 사회차 쇼핑몰, 여기 CD1이라고 해놔도 되지만 알아보기 쉽게 뭐 쓱싹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이름은 바꿔두셔도 되고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장. 요거 파일 열고 압축 풀기 해서 그냥 확인 눌러서 압축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다른 예제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진들이 저장이 돼 있고 동영상이 그냥 저장이 돼 있는 예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진들을 일일이 다 얻어가지고 올려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대로 다운받아서 올리려는 목적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찾아주셨는지 한 번씩 보고 잘 되셨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제는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고 인터넷을 다시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갈게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여러분들 아이디 적으시면 돼요. 주문이 한 건 들어왔네.
나중에 요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렸다가 주문 들어올 땐 이렇게 신규 주문이라고 떠요. 이거 주문 들어온 것이 이렇게 한 건 눌러보면은 주문 들어온 사항이 보이고, 제일 처음엔 체크해서 발주 확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저번에 사전평가 때 얘기 드렸죠. 그럼 발주 확인이 되면은 발주 확인 후 주문으로 넘어가요. 여기 신규 주문.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위탁 업체에서 우리가 요 주문한 그 뭐랄까 주문자 명의랑 주소랑 그리고 제품이랑 요거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탁 업체에서 송장 번호가 오면 그 송장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발송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송이 진행이 되는 건데, 보통은 발주하고 나서 3영업일 안에 발송 처리를 해야지 페널티가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왕에 일단 주문 한번 오전에 들어온 김에, 제가 아직 처리를 안 한 김에 한번 가볍게 설명드렸고요. 요거를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잠깐 여기 와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여기에 사진 올렸었잖아요. 로고 넣은 거. 로고 넣은 게 이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반영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지금 아직 검수 중으로 뜨거나, 아니면은 아마도 사이즈를 좀 다르게 했거나, 아니면 또 여기다가 QR코드를 박아서 넣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잘 안 되신 분은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여기 상품 관리입니다. 상품 관리에 여기 보시면은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올릴 상품은요, 검은콩이에요.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그 블랙푸드 검은콩을 올릴 건데, 이때 상품을 등록하실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검은콩을 등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카테고리를 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등록하겠다 라고 할 때는 일단은 네이버에다 내가 올릴 상품을 적어주세요. 지금은 검은콩이죠. 그럼 검은콩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검은콩 적고 쇼핑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이 검은콩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으로 보면은 지금 늘봄식품 것도 있고 열품 서리태, 뭐 해꽃 국산 서리태도 있는데, 여기서 요 광고 I자 붙은 것들은 실제 광고를 올린 거예요. 클릭당 광고기 때문에 한번 클릭했을 때 얼마씩 빠져나가는 광고입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애는 광고라고 안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광고로 올려진 게 아니라 리뷰가 엄청 많죠. 구매도 많고. 그래서 앞에 올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볼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검은콩을 팔겠다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 이게 바로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을 팔지만은 않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팔 건데, 걔가 만약에 다른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에 그냥 넣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네이버의 쇼핑은 검색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쪽에 띄워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콩이라는 게 요 콩이라는 카테고리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예 상위의 노출은 신경을 쓰지 않고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책에서는 그냥 검은콩을 그냥 찾았죠. 그쵸? 뭐 잡고 혼합국에 콩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적혀져 있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무드 등을 팔겠다. 뭐 딴 거 팔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홍삼액을 팔겠다. 그러면 홍삼액 이렇게 쳐보셨을 때 걔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보고 올리실 것. 이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검은콩 쇼핑 들어가서 찾았을 때 어디 떴어요?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에 떴죠. 요 카테고리로 맞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위쪽에 있는 쇼핑 연관 키워드를 좀 볼까요? 검은콩 가루, 콩가루, 검은콩 미숫가루, 검은콩 두유, 볶은 검은콩. 자, 얘네들은 뭐냐면 검은콩을 찾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다양하게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았겠죠. 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쇼핑 연관 키워드에서 혹시 나랑 관련된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게 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상품들 이름을 좀 볼까요? 자, 얘네들은 어떤 기준으로 위에 뜬 거냐면 네이버 랭킹 순으로 기준으로 뜬 거예요. 물론 광고들 제외하고요. 이 네이버 랭킹 순이라는 건 적합도 지수와 여기 나오는데 지금 마우스 올릴 때마다 이게 가려져서 상품의 인기도, 신뢰도 지수 등을 점수화해서 정렬을 한 것을 네이버 랭킹 순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상품을 올리고 그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기를 일단 원하셔서 올리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지켜주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합도라는 거는 검색어에 대한 상품 정보의 연관도, 즉 카테고리의 선호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도 일단은 좀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이어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예를 들 것까지는 없는데, 인기도 지수. 인기도 지수란 네이버 쇼핑을 통한 상품 클릭수, 판매 실적, 구매 평수, 찜수, 최신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품을 얼마나 많이 클릭해서 봤느냐만 체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클릭해서 봤으면 마음에 드는 상품은 사기도 하고 오랫동안 체류해서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매평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는 우리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구매평 작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구매평 작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구매평 작업은요, 보통은 이제 체험단을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구매평 알바를 활용하시기도 해요. 그 알바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되게 다양한 경로로 구하시기는 하는데, 업체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업체에서 다른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궁금하실 거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좀 딴 말로 좀 셉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크몽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프리랜서들이 활동하는 어떤 쇼핑몰? 예, 그런 장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로고를 내가 멋있게 만들겠다. 그럼 로고 디자인을 맡기시는 분도 있고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맡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문가 등록도 누구나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복골복이라는 차이는 좀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저는 구매평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스토어의 구매평 리뷰 다는 그런 알바가 이렇게 있어요. 네, 팔리는 리뷰, 모든 리뷰, 스토어 상찜, 상품 그 찜 있죠? 구매평. 자, 100% 전국 체험단. 뭐 어쨌든 100%라니까 한번 눌러봤어요. 자, 얼마에 할까요? 스탠다드. 기본값은 5,000원. 한 건에. 그 상품평 하나당 5,000원. 그래서 요거 이제 정성스러운 포토리뷰 작성을 해주는 게 5,000원이에요. 얘는 10건에, 그래도 요 많이 깎였네요. 33,000원. 그리고 프리미엄은 100건 해가지고 33만원. 이렇게 받아요.
딴 데도 볼까요? 여기는 이제 검색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구매평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몇 번째, 왜 처음에 이제 올렸을 때는 점수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몇 번째 어느 위치에 있다를 찾아요. 그거를 찾아서 스토어 찜도 해주고 상품 찜 해주고, 거기 이제 트래픽이 발생한다. 이건 뭐냐면 들어가서 있는 거,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말을 이렇게 멋있게 써놨죠. 자, 체류 2, 3분.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읽어보는 시간 필요하다고. 그리고 구매 진행까지 해서 텍스트 포토 리뷰를 쌓아주는 게 5개에 17,000원이 기본이네, 얘는. 리뷰가 이렇습니다. 보통은 한 건당 5,000원 했는데 조금은 내려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어쨌든 여기는 뭐 10건 플러스 하나니까는 35,000원, 여기 이제 175,000원 이렇게 받나봐요. 그래도 구매평이 조금 내려가긴 했네요. 상품평 값이. 어쨌든 보통은 한 건당 5,000원 요렇게로 생각을 해서 구매평을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사장님들이 한 건만 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5건, 뭐 10건 요렇게를 사가지고 하죠. 그러면 저런 분들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체험단 카페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카페에다가 그냥 올리면, 그냥 계속 올려놓고 있으면 관리자한테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잠깐 게릴라성으로 올려요. 한 뭐 오전에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관리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좀 피해가지고 잠깐 올렸다가 내려요. 어떤 글을 올리냐면 구매평 알바하실 분 해가지고 뭐 건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그 뭐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기고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답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남깁니다. 그러면 주부분들이나 체험단 하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내가 상품을 직접 써보고 리뷰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빈 박스만 오고 내가 리뷰를 남기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돈 버는 거예요. 그쵸? 뭐 글자만 몇 개 적으면은 나는 그 돈을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다들 집에서 또는 뭐 핸드폰으로 할 거잖아요. 어느 장소로 딱 그렇게 집혀져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분들이 어떻게 그 금액을 주냐면 상품값과 그리고 내 알바비까지 해서 그거를 우리 계좌에다가 돈을 주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상품만 받고, 그러니까 상품은 내가 직접 받고 후기를 쓰되 그에 대해서 알바비가 따로 나오진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그 적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명시하기도 해요. 그 내용을 이제 적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다, 아까 뭐 잉크다 하면은 그 잉크에 대한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령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를 적으면 몇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 게시글 그 상품으로 가서 뭐 어떤 옵션의 상품을 사라. 그러고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면 돈을 주겠다. 요렇게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우리가 이제 상품평을 적을 때는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줘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사람은 요 사진을 올리고, 뭐 4번 사람 이 사진을 올리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유롭게 적어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깔끔하다, 뭐 깨끗하다, 아니면 뭐 예쁘다, 뭐 이런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적어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적는 말을 다 적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알아서 적어라, 또는 그렇게 해서
그 키워드만 넣어서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사실 파악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아직까지도 사실은 암암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런 구매평 알바기도 해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다라고 해놓고 일단 저런 메시지 오는 것들을 보고 수집도 하고 이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저런 구매평 알바를 해보기는 했고 그 다음부터는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멀리도 갔죠. 다시 설명 좀 다시 돌아갈게요. 자, 네이버 랭킹 순에 그래서 요 구매평은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올리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찜수, 요것도 그 구매평 아르바이트 하실 때 알림 설정 꼭 하라고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찜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최신성.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최신성이죠. 왜냐하면 바로 올리면 바로 그게 최신성이니까요. 자, 신뢰도 지수로는 네이버 쇼핑 페널티와 그리고 상품 SEO 스코어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신뢰도 지수를 따지는데요. 네이버 쇼핑 페널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토어를 운영할 때 아까 제가 주문 절차 잠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는 주문 들어왔을 때 발송하시는 절차 약간 일부를 보여드렸어요. 상품에 들어왔을 때 그 상품을 발주 확인을 해요. 그죠? 그럼 발주 확인을 하면 3일 안에 상품을 배송을 보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초보 스토어 분들은 그냥 깜빡 잊고 안 보내고 계시거나 확인을 안 하셔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3일 지나면 페널티가 쌓여요. 그러고 또 무시하고 있다 보면 또 페널티가 또 쌓이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잘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알림이 뭘로 오냐면 네이버 어플로 와요. 아, 네이버 어플이라면 안 되고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 어플로 와요. 그래서 어플도 조만간 우리 깔을 거예요. 그리고 상품명 SEO 스코어 이게 뭐냐면 우리 상품의 이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제가 뭐라고 쳤어요? 네, 검은콩. 그럼 이 상품에는 검은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검은콩만 칠까요? 서리태 치는 사람도 있고 검정콩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걸 잘 보시면 서리태, 검정콩, 검은콩 요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세요? 네. 그래서 키워드 적으실 때는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생각을 하실 때 내가 단순히 요 이름이 뭐 가위야 라고 해서 그냥 가위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무엇으로 검색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 키워드를 제목에 써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적어도 키워드는 3개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도 아마 설명은 할 거예요. 원래는 오늘 이런 부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그대로 올리는 과정인데 그냥 올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기왕에 하는 김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할 뿐이니까. 자, 그리고 SEO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상품들이 검색이 돼서 올라오는 요 순서들은요.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웹의 크롤러라고 하는 그 로봇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예요. 로직에 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로직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태그라든지 그러니까는 뭐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메타 디스크립션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품에 대해 넣는 어떤 속성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 상품과 부합이 되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에 의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돼서 점수가 매겨져서 상단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저희 콩으로 넣는다 요거 한번 보느라고 들어왔다가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창 좀 닫고 다시 올게요. 자, 그럼 카테고리명 검색과 선택이 있는데요. 우린 검색에다가 할 거예요. 카테고리명 입력 이 부분에다 콩이라고 적어볼까요? 그러면 식품, 가루, 분말류, 콩가루, 땅콩, 콩나물, 작두콩차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 중에 아까 보셨던 거, 즉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을 고르도록 하죠. 요렇게 하시면 원산지 정보 필수 카테고리다 뭐 이런 내용이 뜨네요.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를 골랐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뜹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 필수 카테고리인데 그냥 뭐 확인하셨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설정했습니다. 자, 상품 등록하실 때 보시면 카테고리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필수 항목이에요. 요거는 입력을 안 하면 저장을 해서 올릴 수가 없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상품명 이제 해볼 건데, 상품명은 책에서처럼 일단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그렇게 적을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상품명을 적을 때는 이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은 너무 길게 적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50자 내외, 50자 안쪽으로 적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적는 건 또 좋지 않아요? 검정콩, 검은콩. 이것까진 좋아요. 이것까진 좋은데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적고 검색 품질 체크해 보면요, 이렇게 수정하라고 뜰 거예요. 보통 글자는 2번 정도 반복까지는 괜찮아요. 아니면 3번까지 반복까지는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많이 되는 거는 네이버에서 좋아하질 않아서 저렇게 수정하라고 뜹니다. 그리고 사실 콩을 팔 때 몇 그램이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면 원래는 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을 적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연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로 가죠. 판매가에 숫자만 입력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클릭하시고 얼마에 팔 거냐 적으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팔리질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나 너무 저렴하게 올리면 또 팔 때 우리가 팔려버리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는 10만원 올렸네요. 네, 혹시라도 팔리면 사서 파세요. 네, 시장 가면 10만원보다 싸게 사. 네. 네, 너무 적당한 가격대 하면 진짜 팔리니까 조금 넉넉하게 주세요. 네, 책에서 10만원 했으니까 난 100만원 할 거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자, 이 판매가라는 것은 네이버 쇼핑을 통한 주문일 경우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 2%가 그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와 별도로 과금됩니다. 제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었죠. 저희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3.6% 정도 수수료가 떼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스토어에서 상품을 찾을 때 보통 어떻게 찾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네이버에다가 검은콩을 쳤었고, 이 검은콩 친 사람들이 쇼핑에 가서 상품을 사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거쳐서 들어와서 산다라고 한다면 2%의 연동 수수료가 더 나가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3.6에 플러스 2%라고 하니까 대략 5.6, 대략 6% 수수료라고 보면은 넉넉 잡은 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도 적혀있는 요 내용 또 읽을 건데, 판매가, 할인가를 활용한 비정상 거래는 자동 탐지되니까 주의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넘어가죠. 자, 그런데 요거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 온윤의 나물이라는 데서 7,500원의 상품을 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42% 할인을 해서 원래는 13,000원인데 7,500원에 파는 거야 라고 적어 놓았네요. 자, 이렇게 적은 게 바로 할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판매가만 적으면 이렇게 몇 프로 할인한다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딴 데는 혹시 어떻게 올렸을라나? 여기도 할인가 올렸네요. 그러면 여기도 할인가 올렸죠? 근데 왜 이렇게 할인가를 많이 쓸까요? 싸구려. 맞아요. 예를 들어 이 상품을 9,900원에 파는 거야 랑 원래 이 상품이 12,000원짜리인데 9,900원에 파는 거야 랑 생각해 보셨을 때 같은 상품이라고 보더라도 12,000원짜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좋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가라는 것을 설정하는 거는 그런 이유로 설정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만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파는 상품이 7,500원에 올렸잖아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옵션가가 보면은 6,400원, 6,000원 이렇게 붙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제 13,900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왜 이 옵션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느냐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옵션가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보통은 10,000원 이상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옵션가 제한이 옵션을 그 판매가, 즉 할인가로 해서 설정한 우리 가격의 판매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즉 플러스 마이너스 150%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저씨가 그냥 7,500원에 할인가 안 붙이고 얘 7,500원에 올렸다라고 한다면 최대로 이 상품 페이지에서 비싸게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은 7,500원에 나누기 2를 한 3,750원. 7,500원 더하면 얼마냐? 11,250원까지밖에 못 올려요. 더 올리면은 경고가 떠요. 안 올라가요. 근데 이 아저씨는 얼마로 팔고 싶으냐면 13,900원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인가를 설정을 해서 해놓으면 실제 판매가는 얼마였던 거예요? 13,000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 아저씨가 올릴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13,000원에 나누기 2를 해서 6,500원 플러스 아까 13,000원이죠? 그럼 19,500원까지는 올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나중에 옵션 설정하시다 보면 분명히 질문 나와요. 선생님 옵션 설정하려는데 안 돼요. 이 이유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그런 질문 있으면 답은 해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일 때 당황하시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요 책에서 옵션을 설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요 할인가를 설정하기도 하더라.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요, 예를 들어 판매가를 12만원에 올리고 할인가를 설정을 해서 얼마를 할인하면 10만원이 되나요? 네, 그럼 2만원 할인을 할게요. 그러면 10만원에 팔겠다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올리는 게 보통 이제 조금 싸게 보이게 해서 올리는 목적. 그죠? 할인은 특정 기간만 할인하실 수도 있고 예약 할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일단 요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할 때 어떤 분은 진짜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게
여기 이제 판매가를 적고 여기다가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적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버즈 이어폰을 파시는 사장님이셨는데 그래서 원래는 할인가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에 받는 걸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다 받는 돈을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날 이제 주문이 폭주를 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었을까요? 다 배송을 해드렸을까요? 네, 맞아요. 전화하느라고 바빴어요. 전화해서 취소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네, 잘못 올렸어요, 취소해주세요. 네. 어쨌든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난 그런 사건은 있는데 좀 재밌는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기간. 스마트 스토어는요, 기본적으로는 설정 안 함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올린 게 1년 이후에도 3년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뭐 팔면 되게 하겠죠. 그죠? 아니면은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만 파는 것도 돼요. 자, 그 다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에서는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 영세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 판매하시는 상품은 과세 상품일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축수, 임산물 같은 걸 파신다. 그렇다면 면세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이 상품은 뭐예요? 콩이죠. 농산물이네요. 그러면 면세로 가야겠죠. 지금은 면세 상품으로 골라주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점 있으셨어요? 할만했죠? 네. 맞아, 조금 더 해볼 건데 이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건 그냥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 네이버 풀필먼트는 우리가 로켓 배송 따라잡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쿠팡이 그렇게 크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로켓 배송 때문이었어요. 쿠팡은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저기 성수 쪽에도 있고 되게 여러 군데에 쿠팡의 물류창고가 있고 실제 그 로켓 배송, 요즘 말은 로켓 크로스로 바뀌었긴 한데 어쨌든 로켓 배송이라는 건 뭐냐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물류창고에 판매자가 물건을 넣어놓게 돼요. 그러면 주문이 일어나면 그 물류창고에서 그 상품들을 취합해서 보내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물류창고가 되게 많다라고도 했었고 또 이 쿠팡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해서 바로바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당일 배송도 되고 되게 빠르게 배송도 되는 거죠.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녁에 시켰는데 새벽에 와 있다고. 에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얘네가 1등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쿠팡의 로켓 배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쿠팡이 1등이 아니라 네이버랑 뭐 옥션, G마켓 얘네들이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필먼트라는 걸 만든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류창고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자체에는 물류창고가 따로 없다 보니 보통은 이제 다른 몇몇 가지 이제 업체들, 풀필먼트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풀필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바로 네이버 풀필먼트. 저희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사업자 있어야만 하기도 하고. 나중에 쿠팡 하시는 분들 중에 재고를 내가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로켓 배송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재고 수량. 자, 몇 개 가지고 있으실래요? 재고를 그냥 적으시면 되는데 책에서는 그냥 1개 했네요. 1개라고 적혀 있어서 저도 그냥 1 적을게요. 자, 근데 이 재고 수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재고 수량은 우리가 옵션에서 재고를 설정하면 저 재고 수량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제에서는 옵션을 따로 설정하진 않지만
다음 예제할 때 옵션을 따로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단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옵션을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옵션은 지금 설정 안 하면 되어 있는데 여기 화살표 또는 이 옵션을 눌러서 열어보시면 선택형을 설정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옵션 입력 방식은 직접 입력과 엑셀 일괄 등록 그리고 다른 상품 옵션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입력을 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상품이 되게 많다. 그럴 때 이제 엑셀로 옵션을 일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올린 상품이 있고 그 상품과 옵션이 같다. 그럼 다른 상품 옵션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은 그냥 직접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다수 이제 잡화들을 올리게 되실 때는 아마 옵션은 직접 입력을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옵션 구성 타입에는 단독형과 조합형이 있는데요. 보통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조합형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 좀 궁금하실 테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독형은 요 I자 누르면 얘가 나와요. 옵션별로 추가 옵션가와 재고 수량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옵션가랑 재고 수량을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없는 옵션을 단독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상품이 있는데 색깔만 다르다. 그러면은 단독형으로 해도 되기야 하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조합형이라는 건 옵션별로 옵션가가 다르거나 재고 수량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합형을 많이 써요. 단독형은 거의 쓸 일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옵션명 개수는 3개까지 가능한데요. 이 3개라는 게 요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 창에 들어왔고 여기는 옵션이 없었네요. 얘는 옵션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어디였지? 여기였나요? 늘봄이었나요? 자, 보면은 요게 지금 옵션 하나인 거예요. 얘가 5개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요 칸칸 있죠? 이게 옵션 하나. 그러면 저희 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 중에 판매 생각하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 반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반지는 색깔이 골드, 실버, 그리고 뭐 화이트 골드, 몽골드 뭐 이렇게 있어요. 반지 색깔만 중요해요? 호수도 또 필요하죠. 그러면은 색상, 호수 또는 뭐 선물 포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할 거면 그러면 옵션이 2개 내지는 3개가 필요한 게 되겠죠. 아니면 그걸 내가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 골드 뭐 11호 뭐 골드 12호 해서 옵션을 엄청 길게 만들 거다. 그럼 옵션 하나로도 가능은 합니다. 옵션명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렬 순서는 등록순, 가나다순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놓을게요. 그리고 옵션 입력의 옵션명은 지금은 검은콩이니까 뭐 색상이 뭐 달라질 건 없지만 뭐 색상으로 할까요? 종류로 할까요? 종류? 그럼 옵션명 종류라고 제가 적고 여기다 이제 옵션 값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옵션 값은 쉼표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내산 검은콩 뭐 1kg? 너무 긴가? 그러면 검은콩 1kg? 이렇게 할까요? 하고 쉼표 검은콩 2kg 뭐 쉼표 검은콩 3kg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적고 밑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적은 거에는 약간 우리 가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1kg를 예를 들어 10만원에 팔 거면 2kg는 20만원에 팔고 싶고 3kg는 30만원에 팔고 싶은 거잖아요. 뭐 아니면 조금 할인해서 뭐 얘는 더 작게 팔고 싶다든지. 그러면 아까 뭐가 걸린다고요? 이 부분. 판매가 부분. 그래서 지금은 그거 무시하고 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옵션가가 0원짜리 옵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0원으로 이렇게 설정한 거는 두도록 하는데 이 옵션가라는 게 판매가는 아닙니다. 얘가 0이라고 해서 검은콩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위에 얼마로 올렸어요?
10만원. 그죠? 2만원 할인은 10만원에 올렸죠? 그 10만원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재고 수량 그냥 알아서 편하게 적을까요? 뭐 10개? 그럼 검은콩 2kg는 얼마에 올려볼까요? 1,000원만 더 받아볼까요? 물론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요 위에 부분을 맞추지 않으면은 에러가 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10만원이 더해줘야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에러가 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1,000원만 올릴게요. 얘는 품절시킬 거예요. 그럼 0으로 두면 돼요. 그럼 검은콩 3kg는 2,000원만 더 붙이죠. 자, 재고 안 줄 거면 0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이 직접 입력형은 뭐냐? 얘는요, 옵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구매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반지도요, 사실 호수라고 해서 있긴 한데, 8호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24호까지 있다. 그걸 다 옵션으로 적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접 입력형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호수를 반지 호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 호수를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게 해버리면 편하죠.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우린 지금 설정할 필요 없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왜 꽃배달 서비스다 또는 토퍼다 라고 한다면, 토퍼가 뭐냐면 케이크에 꽂는 왜 장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문구 같은 거 맞아요. 다들 세련되시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보면은 다 똑같은 문구를 달지는 않아요. 누구누구 여사님 뭐 60세 뭐 생일을 축하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원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적어주세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거니까 직접 입력형으로 문구를 적어주세요 하겠죠. 한번 볼까요? 기왕에 뭐 여행 토퍼로 찾아보자.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현진 동건 신혼여행 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로 주문받는 사람은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름도 달라질 테고 기간도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 요렇게 적는 요렇게 적는 거예요. 아까 직접 입력형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은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 이름 적고 여기다가 여행 적고 여기 여행지 적고 여기 여행 날짜를 적게끔 해서 구매를 받으면 그거를 확인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입력형 옵션 언제 쓰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파를 파실 때는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 제작 상품 이런 것들은 직접 입력형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상품 이미지에 대표 이미지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작업할 때 거의 1000에 1000을 많이 쓸 겁니다. 자, 여기 대표 이미지의 플러스 부분 누르시고 내 사진. 그래서 아까 다운받으신 스마트 스토어 예제 중에 내가 대표로 하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 선택해서 열기 해주세요. 자, 이 대표 사진이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검은콩을 쳤을 때 요 앞에 뜨는 요 사진들 보이죠? 네. 요게 대표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대표 사진이더라. 그러면 아직 올리는 중이네. 조금 기다릴게요. 이렇게 올라갔죠? 요 밑에 있는 추가 이미지는 뭐냐면 상품을 들어갔을 때 이 밑에 있는 요 조그만한 이미지들이 추가 이미지예요. 9개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플러스 눌러서 내 사진. 아까 사진 중에 추가 이미지에 넣고 싶은 사진 한 2-3장만 고를게요. 꼭 9장 지금 다 안 채워도 되니까. 나중에는 상품 올릴 때 추가 이미지에 더 채워주시면
SEO 점수에서 조금 더 도움은 되겠죠? 그 정도? 사진이 많아야 점수가 올라가요? 약간의 차이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만 딱 넣는 것보다 추가 이미지를 더 넣는 게 좋고요. 또 대표 이미지 얘기하다가 말씀드릴 게 권장 크기가 1000에 1000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표 이미지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일 수 있게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0에 1000보다 작은 경우는 이 확대 이미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별 신경이 안 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주부들이 이 상세 페이지 읽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당연히 보고 고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고르신대요. 네, 좀 당황스럽지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1000에 1000으로 맞춰주시는 작업도 사실 나중에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도매국이나 위탁판매 사이트에서 사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 1000에 1000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막상 우리가 올렸을 때 이렇게 확대 컷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1000에 1000으로 맞춰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맞추는 거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거나 이미지 편집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보기는 할 건데 도매국에 있는 사진이요. 대표 이미지가 750인가 밖에 안 돼요. 1000에 1000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미리 캔버스에서 1000에 1000에 맞춰서 좀 늘려서 올리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 동영상. 이 동영상은요, 올리셔도 되고 올리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영상을 올리면, 제일 맨 끝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동영상을 넣은 게, 이 상품 페이지의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요 검은콩에 대한 동영상은 없어서 제가 일단 보여드릴 용으로 예제에 있는 동영상 딱 하나 있거든요. 여행 비디오. 그냥 이거 올릴게요. 동영상 100% 되면은 대표 사진 추출하면서 설명 첨단이 좀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동영상이 대표 이미지인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 첫 장으로 보이게 할 이미지를 선택해 놓고 완료하면은 동영상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동영상의 타이틀인데 상세나 뭐 이런 데 노출되는 문구니까 그냥 제가 연습용 영상이라고 올려볼게요. 이따가 그냥 보려고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상세 설명은
상품의 요 하단에 있는 요 부분이 상세 설명이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과자를 싹 치우고 콩을 대령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죠? 요 GIF죠? 네. 저번 시간에 만드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네, 뭔가 눈에 확 띄잖아요. 저렇게 넣어놓으면. 네, 여기는 이제 콩을 이렇게 봉지로 해서 쉽게 먹을 수 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넣어놨네요. 동영상과 다른 점은 동영상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재생이 돼요. 얘가 바로 동영상이잖아요. 보통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하는 형식이라면 얘는 그렇지 않죠.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GIF도 좀 잘 활용하시면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좀 재밌는 영상 한번 봤고요. 자, 상세 설명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여기 눌러서 들어갈게요. 상세 설명은 직접 작성과 HTML 작성이 있어요. 이 직접 작성이 보통 우리가 많이 할 작성 방법이고, HTML 작성은 저번에 제가 이미지 호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은 있죠. 아직 뭐 실습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미지 호스팅에 그 이미지를 저장해 놓은 것을 올릴 때, 그런 때 HTML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스토어랑 뭐 쿠팡 정도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씩 직접 다 올리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쇼핑몰이 워낙에 많잖아요. 30개, 40개 막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30개, 40개를 올리려고 친다면 각각의 그 쇼핑몰의 상품을 다 따로따로 올리려고 한다면 직접 다 올리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HTML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그 이미지 호스팅에 넣어놓은 주소를 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HTML 작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직 요거는 쓰진 않을 거고 직접 작성. 자, 여기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아마도 블로그를 써보신 분은 이 창 어디서 좀 본 창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페이지로 보면은 어디냐면 124페이지예요. 자, 여기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도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적을게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이게 제목이라서 난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 블록 지정을 하시고 글씨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밑에가 서식 도구 상자인데 15가 원래 글씨 크기고 여기서 뭐 28포인트 해볼까요? 이렇게 커졌죠. 이 B는 진하게, 그리고 검은색으로 할 거니까 그대로 까만색, 그리고 이게 이제 정렬 방식인데 여기가 지금 왼쪽 정렬돼 있어 왼쪽으로 돼 있고요. 여기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로 바꾸면 가운데로 가요. 자, 그 밑에는 따옴표 같은 게 있어서 요거 입력을 해볼 건데 그게 인용구예요. 인용구 따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뜹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고 밑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여기 회색 줄 같은 게 보여요. 이때 클릭하면 밑에 계속 내용을 적을 수 있게 커서가 또 깜빡일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그림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사진, 내 사진 해서 사진 넣고 싶은 거 고르시면 돼요. 몇 번을 고르시든 상관은 없는데
업로드 건강 7번 할게요. 열기. 그러면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하면서 사진이 들어가겠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라니 다시 에러가 났나봐요. 네, 이렇게 떠야 맞아요. 자, 이 밑에는 125페이지에 2번에 보니까 인용구의 버티컬 라인으로 소제목을 입력했죠. 그럼 인용구 옆에 세모 눌러서 버티컬 라인. 검정콩의 효능 적고 이 밑에 부분을 클릭하면 커서가 또 내려와요. 요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으실 거고 타자가 느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꼭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넣고 글 넣는 거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 만약에 타이핑이 느리면 일부씩만 적으셔도 돼요. (1, 2, 3, 4번까지 적고 나서 엔터 치니까 5번이 생겼을 텐데 다시 엔터 치면 사라집니다. 자, 사진을 두 개를 옆으로 배치할 때도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진 추가해서 내 사진. 그리고 두 장 일단 골라주세요. 첫 번째 거 고르고 컨트롤 누르고 두 번째 거 고르고. 기억하시죠? 열기. 그러면 일단 사진이 앞뒤로 들어갑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아직 뜨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릴게요. 앞뒤로 두 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요. 요 첫 번째 사진의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가면 녹색으로 줄 보이시죠? 이때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사진을 옆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사진을 눌러보면 요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 문서 너비에 맞게 맞출 거냐 아니면 이 사진이 이렇게 삐져나가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서 너비에 맞출 거면 너비에 맞춤하면은 여기 글씨 쓴 이 너비에 맞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3번은 역시 버티컬 라인 이용해서 쓴 건데 어차피 반복이니까요. 타이핑이 좀 느리신 분은 3번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책의 글씨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아서 보기 힘드신 분 또는 타이핑이 느리신 분 대충 적어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진짜 상품 팔 거면 다 적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 이거 적어도 되고, 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냥 연습이에요. 사진 넣고 글 넣고, 그죠? 해보시고 다 되신 분은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으로 등록, 파란이 아니죠, 녹색으로 등록 버튼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누르시면 요렇게 빠져나옵니다. 여기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일단 요 화면까지 나왔는지를 제가 볼게요. 자, 약간의 믿거나 말거나 설명인데요. 우리가 사진만 넣으면 되지 왜 굳이 거기다 글까지 다 적으셨을까요? 실제 상세 페이지만 넣어도 되는데 왜 글을 적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사실 다른 오픈마켓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사실은 검색 사이트죠. 그러다 보니까 SEO를 체크를 할 때 실제 상세 페이지에서도 글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로 좀 더 수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품 상세 페이지에 글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막 이런 글들은 결론적으로는 이미지입니다. 즉 로봇 크롤러가 읽었을 때 그냥 얘는 이미지예요.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경쟁이 좀 심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상세 페이지의 내용들을 적고는 해요. 주로 어느 업체냐? 뭐 원피스나 이런 거, 여성 원피스 한번 찾아볼까요? 이왕에. 이런 데는요, 진짜 상품도 다양하고 경쟁도 다양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아일랜드 77 코스 볼까요? 요런 업체들 들어왔을 때 보면은 상세 페이지에 뭐 글을 같이 적은 경우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걸 이렇게 따로 적는 이유가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글씨만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 미리 캔버스에서 그림으로 작업을 한 이런 이미지의 글씨는 이미지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즉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업체들은 저렇게 우리 지금 한 것처럼 상품의 상세 페이지도 올리지만 그 안에 뭐 저렇게 글들도 같이 적어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재화들은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도 해요. 상세 페이지만 딱 올리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까처럼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한 그런 데들 있죠? 그런 곳들은 저렇게도 해요. 자, 상품 주요 정보 갈게요. 자, 카탈로그. 카탈로그는 묶이는 게 좋을까요? 안 묶이는 게 좋을까요? 카탈로그가 그럼 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카탈로그란 요런 게 카탈로그예요. 이 상품은 실제 원피스긴 원피스인데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노스페이스에서 만든 거래요. 그리고 상품에 요 뭐랄까 고유 코드가 있어요. 이런 브랜드 상품들은 사람들이 요 코드만 쳐가지고 찾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걸 파는 곳이 총 114곳에서 팔고 있대요. 근데 이 상품을 싼 거부터 이렇게 배치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일단 카탈로그로 묶이면 장점, 광고 다음에 바로 떴죠. 즉 카탈로그 상품은 앞쪽으로 떠요. 상위 노출이 되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사세요? 이 많은 쇼핑몰들 중에서 위에 거 또는 밑에 거 뭐 2번, 3번 안에선 사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상품은 비싸다. 라고 한다면 여기 묶여 있다가는 저 끝에 어딘가에 있는 상태가 돼요. 114개 중에 안 보이죠, 여기서도? 저 밑에 어딘가. 근데 이런 상품을 일일이 찾아서 사진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 있는 상품 비싼 걸 굳이. 그죠? 그래서 브랜드 어쨌든 카탈로그로 묶여지는 상품이라고 했을 때 좋은 상품은 내 상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럼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면 상위도 노출이 될 거고 어쨌든 클릭했을 때 상위 된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할 확률도 높잖아요. 그런데 내 상품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위탁을 받느라고 어쨌든 상품의 가격이 다 저렇게 다르게 들어오는 이유는요. 어떤 곳은 사입을 해가지고 사오는 곳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탁을 받아 사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위탁을 받아 사오는 경우가 바로 그 제조사에서 바로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위탁을 해서 도도메이 형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격대는 뭐 무조건 내가 싸게 하겠다가 사실은 맞진 않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떼어오는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나는 마진은 남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최저가로 하려고 하다가 역마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진을 좀 남겨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가격 경쟁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카탈로그에서 빠져나와야죠. 카탈로그가 묶여지는 이유는요. 아까 상품명 또는 대표사진 그리고 아까 모델 번호, 브랜드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묶여지는 거거든요. 뭐 상세 페이지도 일부 요인은 되지만 주로는 이제 대표 이미지, 대표 사진하고 제품명 그리고 요런데 브랜드 제조사 이런 거 넣는 거에 의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카탈로그로 묶이기 싫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묶였을 때는 뭐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뭐 그 제품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바꿔서 빠져나오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 카탈로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 카탈로그 물음표 누르면 이렇게 도움말 나오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이죠? 자, 브랜드 제조사.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파는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면 브랜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서 전자레인지를 찾았다. 그러면 쇼핑에 가보면 삼성 거냐 LG전자냐 뭐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요. 이게 브랜드예요. 제조사도 비슷한 그런 경우니까 넘어가고 상품 속성. 상품 속성은 저희가 카테고리 콩을 골랐잖아요. 그래서 콩 카테고리에 맞춰진 검색 정보를 입력하게 뜨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떴을 거냐면 아까 검은 콩 보면요. 뭐 수확시기 뭐 10월 상순 중순 막 이렇게 적혀 있는 자세히 적혀 있는 데도 있고 대충 안 적혀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도 다들 잘 골라주긴 했네요. 그죠? 그 속성이 바로 여기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면 그 속성을 잘 골라준다면 상품을 찾은 사람이 요 안에서 바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사러 갈 확률도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런 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 대략적으로만 체크할게요. 원산지 국산으로 하기로 했고 무게는 1kg 할까요? 0.5에서 2kg, 실제 값은 1kg. 형태는 건조콩 할게요. 종류는 검은콩. 수확시기 모르면 내비둬도 되고 체크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체크 다 하셨죠? 네. 이제 친환경 인증인데 우리 인증 대상 아니니까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 눌러주세요. 이거 인증 대상 하려면 인증 기관이랑 번호 적어야 돼요. 지금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원산지. 국산하기로 했죠? 국산. 자, 상품 상태. 신상품. 중고도 팔 수 있습니다. 맞춤 제작 상품 팔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콩이 맞춤 제작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제조일자, 유효일자 체크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요.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고 리뷰 노출 할 거니까 노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입니다. 여기는 상품군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식품, 농축, 수산물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식품, 농축, 수산물을 고르면 그에 대한 품목 또는 명칭, 포장 단위, 수량, 크기 등을 넣을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이게 128페이지 10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진짜 파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세한 정보를 줄 때 이런 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일일이 입력하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여기 있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 항목들이 모두 상품 상세 참조라는 글자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 보고 알아서 봐라. 네,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배송으로 가볼까요? 배송에서 배송 여부는 배송으로 놓겠습니다. 실제 스토어에서 파는 상품이 재화만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 상품을 파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강의를 파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다면 그런 상품은 배송이 따로 없죠. 그럼 배송 없음으로 가는 건데 우리 상품은 콩이잖아요. 그러면은 배송. 그래서 배송으로 일단 두세요.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업체로 와서 고객이 직접 받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방문 수령인데 그러실 분 없으시죠? 자, 퀵 서비스로 보낼 것도 아니니까 굳이 체크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송 속성입니다. 보통은 일반 배송을 많이 골라요. 일반 배송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 확인을 할 테고 3일 안에 배송하는 게 일반 배송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발의 경우도 있어요. 이 오늘 출발은 뭐냐면 내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빨리 보낼 수 있는, 출고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때는 오늘 출발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출발 안 하면 페널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반 배송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 검은콩 찾을 때 보면은 여기 오늘 출발 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구매자의 입장으로는 요거를 사실래요? 요거를 사실래요? 오늘 출발 떠 있는 거를 사고 싶죠. 왜냐면 빨리 받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오늘 출발을 하는 경우는 요런 거를 입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출발 몇 시까지 주문한 건에 대해서 오늘 출발하는 거다.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발 고르면 기준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평일 예를 들어 내가 12시까지 결제 완료한 건에 대해서 오늘 출발하겠다 하고, 만약에 휴무 요일이 있으면 넣고 없음 말고, 뭐 오늘 출발 가능 수량 있으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늘 출발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고객이 12시 1분에 주문을 했어요. 또는 12시 5분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보낼래요? 내일 보낼래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시스템상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평일 12시까지 결제 완료한 주문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시 30분까지 결제가 완료가 된 거는 오늘 보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시죠? 왜냐면 고객이 그걸 가지고 불만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결제 과정에 12시가 좀 지나버렸다. 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기준 시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맞춰놓으면요. 내가 오늘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면 그게 또 페널티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 초보니까 당연히 일반 배송으로 갈게요. 자, 택배사입니다.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택배를 어디로 보낼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뭘 골라야 되지? 이럴 건 없어요. 왜냐면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요. 물건 사실 때 택배사 어디서 오는지 그걸 다 판단하셔서 사세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사는 일단은 그냥 내가 뭐 주로 쓰는 데가 있으면 거기 택배사 그냥 적으면 될 테고,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꼭 그 택배사로 와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배송을 해서 보낼 때 내가 이제 다른 택배사로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택배사는 아무거나 고르는 걸로 할게요. 자, 묶음 배송입니다. 자, 묶음 배송은 뭐냐면요. 다른 상품과 동시 구매를 할 때 배송비를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케이스 살 때 어떻게 치세요? 뭐 해당 그 모델 S24 울트라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치기도 할 테고, 케이스의 종류가 많으니까 뭐 범퍼 케이스면 범퍼 케이스, 아니면 다이어리 케이스면 다이어리 케이스 이렇게도 치겠죠. 갤럭시가 이 갤럭시가 아니네,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쇼핑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를 사는 김에 여기서 케이스 살 때 3만원이 붙거든요. 3천원이 붙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기종하고 뭐 색상하고 이렇게 골랐는데 이것만 딱 사겠어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파는 상품 중에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사면은 배송비가 아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를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 상품만 사기도 하지만 이 상품과 같이 내가 필요한 상품을 이 쇼핑몰에서 판다면 같이 사시기도 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다 가지고 있고 그냥 같이 보내면 된다. 그럼 묶음 배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위탁 업체가 예를 들어 내가 되게 다양한 데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을 묶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 경우는 묶음 배송 불가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위탁업체가 이런 경우는 또 돼요. 위탁업체가 한 곳이고 거기서 파는 상품들 여러 가지를 내가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가능이 되겠지만 뭐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와서 한다. 그러면 이제 다 배송지가 다르니까 묶음 배송이 불가가 된다. 이해되셨을 거고, 상품별 배송비 유료, 무료, 조건부 무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료 배송하겠다 하면 무료로 하시면 되고요. 유료 배송하겠다 하면 유료 배송하시면 돼요. 또 아까처럼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조건부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유료로 할게요. 무료 하실 분 무료로 하세요. 기본 배송비는 뭐
5,000원 할까요? 말 그대로? 아, 뭐. 무료로 해도 돼요. 예, 무료로 해서 나는 어차피 10만원이니까 거기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팔겠다. 예, 배송비까지 같이 태워서 묻겠다. 원래 고객들은 무료 배송 더 좋아하긴 해요. 그죠? 자, 제주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서울에서 뭐 광주로 보내거나 뭐 서울에서 뭐 대구로 보내거나 이런 건 사실 추가 배송비가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주도로 보낸다. 그럼 배 타고 가잖아요. 또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추가 배송비가 붙고요. 이 도서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섬으로 가거나 아니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 배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경우는 조금씩 다 달라요. 택배사마다도 좀 다르고 내 상품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긴 좀 어려우니까 대략적으로 뭐 제주도는 뭐 예를 들어 5,000원이면 뭐 제주의 도서상관은 뭐 6,000원을 받겠다라든지 대략적으로 적어 두시고 나중에 이제 택배사한테 물어보셨을 때 대략적인 금액으로 책정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다른데 다 일일이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도서상관이라 그래도 1,000원 더 붙는 데도 있고 한 3,000원 더 붙는 데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그죠? 자, 지역별 차등 배송비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묶음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 지역별 이제 차등 배송비가 더 있으면 적어라 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냐, 예를 들어 가구점 같은 경우는요, 서울 지역까지는 얼마 배송비 해주는데 경기 지역까지 가면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더 붙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지역 차등 배송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 설치비 우리는 거의 없음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다. 그럼 에어컨만 배송해주면 우리가 설치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별도 설치비가 있으면 있음으로 하는 거고 없으면 없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열쇠 같은 경우도 뭐 별도 설치비가 필요한 경우는 있음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출고지. 출고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입력하셨던 아마 집 주소 또는 뭐 사무실 주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출고지는 판매자 주소록에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등록도 해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대로 두기는 합니다. 반품 교환, 여기 이제 반품 교환지예요. 자, 반품 교환 택배사는 기본적으로는 한진 택배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일반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일반 판매자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랑 거래를 맺는 택배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 돼서는 이 반품 교환 택배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판매자 정보에 택배사 계약 정보에서 바꾸시면 되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아직 일반이라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품 배송비. 아까 편도 제가 5,000원 받을 거다. 그럼 5,000원 적으면 되겠고, 왕복이면은 뭐 10,000원 적으면 10,000원으로 되겠죠. 자, 반품 교환지. 이건 이제 반품을 받는 곳이 되겠네요. 만약 고객이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자동 반품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랑 계약돼 있는 한진택배에서 와서 물건을 받아다가 이 반품 교환지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면 반품 교환지로 오면 되는데 우리가 위탁 판매의 경우는 우리한테 반품이 들어왔을 때 우린 다시 거기다 또 보내줘야 돼요. 그럼 이중으로 배송비가 들죠. 그럼 판매자 주소록에서 원칙적으로는 여기다가 반품 교환지를 적어가지고 처리해도 되지만 근데 그렇게 일일이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위탁 판매의 경우는 요런 내용들을 상세 페이지나 공지에 넣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품마다 보내는 곳이 다르잖아요. 출고지나 반품교환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 회수를 해버리면은 우리한테 오니까 이중 부과를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넣어놓게 된다면 고객이 만약에 자동 그 반품을 잘못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에 말씀을 안내를 드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의 경우는 넣습니다. 나중에 아마 만드시라고 제가 요거 파일도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저희 한번 만들어서 달아보죠. 그리고 실제 자동 반품이 되지 않도록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막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세팅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처리를 안 해주고요. 저런 문구를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네이버 측에서 자동 반품이 안 되게 막아버리게 된다면 고객들이 그냥 자동 반품 누르질 못하니까 우리한테 반품을 할 때는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반품 신청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반품 교환지 말고 어디로 보내세요 라고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측에서 아예 반품을 가져가게 회수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반품 교환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자, 반품 교환지는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나중에. 자, AS 특이사항 볼게요. 여기 빨간색들 채워져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뭔가를 적어주세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마땅하게 뭘 적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만 적어놨는데, 여기는 원래 뭐 전화번호니까 전화번호 정도 적으시면 되겠고요. 내 번호 노출되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다 하면은 그냥 저처럼 그냥 0000 이렇게 적으셔도 입력됩니다. 현재는. 그리고 AS 안내는 보통은 이제 응대 가능 시간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포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 훼손 시에는 뭐 AS가 안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안내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아직은 마땅하게 뭐 안내사항을 정하신 게 없으실 테니 뭐 응대 가능 시간 정도 적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안 적으면은 이거 등록이 안 돼서 적어야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품 갈게요. 자, 이 추가 상품은 어떤 거냐면 요런 게 추가 상품인데, 아까 어디에서 봤더라? 아까 봤는데 검은콩에서 봤나요?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추가 상품이에요. 얘가 옵션이고 얘가 추가 상품인데, 옵션은 뭐냐면 이 상품을 우리가 어떤 걸 살 것이냐를 고르는 거죠. 그쵸? 제일 싼 게 아마 요 150g 실속형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옵션가가 0원인 옵션. 그죠? 그런데 이 추가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품을 사야지만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은콩을 팔 때 그 검은콩을 뭐 아몬드도 뭐 같이 팔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는 추가 상품으로 이렇게 넣기도 해요. 추가 상품은 추가 상품만 살 수는 없고, 뭔가 이제 상품을 하나 골라야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상품은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 넣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이거는 지금은 설정 안 할게요. 자, 항목 구매 혜택 조건. 자, 여기도 아마 거의 쓰실 일이 많진 않을 건데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보통은 최소 구매 수량은 따로 설정하실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상품을 해외에서 왜 영양제 같은 경우 해외 배송으로 하면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사게는 못하겠고, 최소 5개 이상 샀을 때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게 최소 구매 수량을 설정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재화는 보통은 최소 구매 수량을 따로 잡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에 최소 구매 수량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최대 구매 수량은 이런 경우에 좀 쓸 수가 있는데요. 내가 상품을 팔 때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미끼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마진을 거의 최소한으로 해서 올리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사러 왔다가 배송비 아낄 겸 뭐 다른 것도 더 사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기죠. 그러면 그런 상품은 한 명이 구매할 때 최대 몇 개까지 사게 하겠다, 이런 걸 걸어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최대 구매 수량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복수 구매 할인은 여러 개 샀을 때 얼마 할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원 이상 샀을 때도 되고 몇 개 이상 구매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뭐 1,000원은 할인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일단 요것도 지금은 우리 설정은 안 할 거예요. 설명 때문에 얘기 드렸어요. 자, 포인트. 상품 구매 시 지급과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상품을 우리가 살 때 맨 끝쯤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상품 리뷰 포인트를 줘요. 그 외에 상품을 샀을 때 포인트 주는 게 구매 시 지급이고,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할 때 포인트 주는 게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인데, 이걸 체크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는 50원, 뭐 포토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더 잡아주는데, 당연히 그 돈은 내 돈에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상품 그 금액에서 리뷰 금액으로 나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이자 할부 있는 경우 설정하시면 되고, 사은품 있는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 이 사은품을 만약에 적게 된다면 여기 있었나요? 이 위쪽에 뜨는 거예요. 뭐 최대 금액 5개로 정해놨네 여기는. 그죠? 어쨌든 뭐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뜹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따로 설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한 번씩 제가 설명을 해야 됐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검색 설정. 자, 태그 입력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적으시는 태그는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요 콩은 뭐 적었나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적었네요. 서리태, 국산 서리태, 검정콩, 검은콩, 콩자반, 서리태가루, 서리태콩, 속청, 청정지역 건강에 좋은 음식. 그래서 이 콩과 관련된 사람들이 칠만한 키워드들을 관련 태그에다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최대는 10개까지 입력 가능해요. 이렇게 서리태 엔터, 검은콩 엔터, 검정콩 엔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입력됩니다. 10개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지금은 그냥 적당하게 써주세요. 그런데 내가 10개보다 더 적어야 돼요. 더 많이 적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 적냐면 요 페이지 타이틀이나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페이지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 상품명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은 스토어에 소개글 저번에 적으셨었죠? 그 소개글이 적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고객한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다 적는 요 두 내용들은 그냥 로봇, 즉 크롤러가 정보를 긁을 때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보이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 내가 좀 덜 적은 키워드들 있으면 그냥 더 적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매자 코드입니다. 판매자 코드는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여러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은 그 업체들이 워낙에
제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어느 업체에서 가져왔는지 찾기가 좀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그 상품 코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교재라고 적었어요. 일부러 그냥 알아보기 쉽게. 자, 이렇게 적으면 요게 이제 판매자 코드 부분에 보이겠죠?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 전시는 전시 중으로 그대로 되어 있도록 두시고요. 밑에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눌러보시면은 우리 브랜드랑 제조사는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뜨죠. 그 다음 저장하기. 그러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뜨면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하면 이렇게 상품이 잘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시에 끝나요? 자, 아까 띄운 거 옵션 보이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보면은 아까 상품 정보 적은 것도 보이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떠요. 나중에 띄우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 아까 여기 제가 동영상 넣은 게 여기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상품, 상세 페이지, 그 다음 아까 태그 적은 거 3개 적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아까 리뷰 제가 따로 포인트 설정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텍스트 리뷰 50원, 포토 동영상 리뷰 150원, 요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리뷰 포인트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하나 올려보셨습니다. 우리 모르의 로고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저번 시간에 올렸던 프로모션 이미지도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상품도 아마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상품을 올린 것은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올린 상품이 보일 겁니다. 나중에 이 상품을 수정하실 때는 여기서 수정 눌러서 수정하시거나 필요 없어졌을 땐 체크하고 삭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